자, 위법성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여기다 옆에다 조금 써주세요. 직접 단어를 쓸 일은 잘 없음. 민사에서 직접 단어를 쓸 일은 잘 없음. 적어 놓으시고요. 위법성이라는 것도 역시 형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형사에서는 위법성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정당방위 아시죠? 위법성 조각사유. 근데 민사도 똑같긴 해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답안지에 이것은 위법성 조각사유 그러면은 형사가 그렇게 좋냐? 뭐 이래요. 교수님이 보면서. 그래서 이건 쓸 일이 아니고 개념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쓸 말은 뒤에 EX에 있어요. 동시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동의항이 있는 사람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의항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5월 1일에 이 휴대폰을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5월 2일까지 안 주고 있어. 늦었죠. 늦는 채무불이행 우리 이행지체라 그래요. 그럼 제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너 임마 왜 5월 1일에 안 줬어? 너 이행지체야. 너 채무불이행이야. 근데 내가 5월 1일에 너도 돈을 줘야 내가 이걸 주는데 너도 돈이 없다며. 그러면 너가 이행할 때까지는 나 이행을 못해. 우린 동시에 해야지라고 한 항변권이 동시행항변권이에요. 일반적인 매매가격은 다 동시행항변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줄여서 동의항이라 할게요. 내가 동의항이 있으면 5월 1일 넘겼죠. 근데 내가 위법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귀책 사유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죠? 내 잘못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위법성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고의과실하고 좀 손절시키면 돼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동시행 항변권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공부한 다음에 써먹으실 때 그게 위법성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법학 답안지 쓰는 법 하나 또 얘기가 나올 텐데 답안지 쓰는 법은 뭐냐 하면은 뭐뭇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행지체가 문제된다. 아예 예를 들어버릴게요. 사안은 이행지체가 문제된다. 두 번째, 요거는 이제 필기해도 좋은데 이렇게 좀 길게 필기하는 건 우리 또 필기맨께서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대충 요약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안은 이행지체가 다 쓰지 않아요. 문제된다. 이행지체의 요건은 이다. 그죠? 사안의 경우 쉼표 이므로 이행지체가 너무 많으니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팔 아프게 성립, 불성립 한다. 따라서 갑은 끝. 일단 이 구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답안지 이제 작성에 대한 좀 이렇게 더 구체적인 설명은 케이스 강의 때 하겠죠. 이 강의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케이스 강의 해가지고 언제가 여러분 모르게 이렇게 결제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사실 농담이고 데일리 테스트 풀어줄 때 다 해줘요. 데일리 테스트만 열심히 들어도 케이스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케이스는 이제 더 많은 사례를 정말 숙련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그건 여러분 선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제도인지를 찾아내는 게 이게 제일 어려워요. 문제를 읽었는데 이게 이행지체 문제인지 대상청구권 문제인지 공작물 책임 문제인지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내 지식을 보여주마. 나 외웠어. 요건 4개야. 이거는 교과서 100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사안의 경우 그 요건을 적용해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늦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동시행항변권이 있는 사람이라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만 이 동의항이라는 제도가 너무 세서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이건 대원칙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필 맨 처음에 나온 제도가 이거라서 위법성이라고 잘 안 써요. 답안지에. 잘 안 쓰고 그러면 위법성 조각서에서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요건을 쓴 다음에 근데 동시행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근데 요건 좀 예외적인 게 나왔는데 보통은 딱 이게 AI처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내용에 대한 어떤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경우 이게 포섭인데 이때 3번 요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근거를 써야 되는 거죠. 판례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판례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행지 요건은 교과서에 있는 거고 이거는 이 사안이 1번 요건은 충족했는지 2번 충족했는지 따질 때 판례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러면 안 되고요. 판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성립 불성립이 나오죠. 그리고 마무리 꼭 해줘야 돼요. 내 일부러 갑이라고 썼어요. 이 설문의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 쓰면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지식 자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심지어 사법연수원을 가면 진짜 실무잖아요. 제가 사법연수원 가서 가장 놀랐던 게 사법시험 정말 어려운 시험 되게 힘들게 했다 하고 왔는데 그럼 여기 도대체 얼마나 더 어려운 게 있지? 물론 어렵기도 했지만 금액 계산하래요. 1억 7,356만 원이다.
그러니까 실무란 말이에요, 실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뭔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변호사가 되면 실제 여러분 계산기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쓰셔야 돼요. 이 구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데일리 테스트 3일차째 제가 이틀까지 하고 프로 오시면 3일차 첫 교시에 그때부터 이제 매 1교시는 데일리 테스트 해설이에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